육군 17사단이 지난 5일 다수의 전차와 화포를 활용한 예비군 동미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동원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던 예비군들은 대형 장비를 운용하며 전투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을 내며 움직이는 M48 전차. 거친 지형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립니다. 능숙한 손길로 전차를 모는 조종수는 현역 군인이 아닌 예비군입니다. 육군 17사단은 동미참 훈련 참가 예비군들도 전차, 화포와 같은 대형 전투 장비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전투 장비 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예비군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대형 전투 장비 지원 영역을 동미참 훈련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잘 살려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조종 기술을 열심히 좀 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이 훈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타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자대가 전차 M48 계열 부대다 보니까 더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군들은 이외에도 105mm 견인포를 직접 운용하고 탄약수 교육과 포수반 교육 등을 받으며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시 상황에 맞춘 교육 준비를 통해 예비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전방에 힘차원선 5초간 실시! 완벽해. 잘했어. 아니, 결함 아니야. 정확한 결함! 자, 퇴장!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AP 훈련이 올해 7번째 진행 중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상륙작전 후 시위, 테러 등을 가장한 훈련이 K-MAP 훈련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검문소에 갑자기 폭발물이 터집니다. 황색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정찰조가 출동해 사태를 파악하고 부상자들에게 1차 조치를 취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올해만 7번째 진행 중인 K-MAP 훈련입니다. 1976년부터 한미 해병대가 대대급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수차례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 1사단과 미 해병대 3사단 등 모두 6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는 K-MAP 훈련 최초로 상륙작전 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과 시위, 테러 상황 대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17-7차 K-MAP 훈련은 전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상황과 평시 후방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으로 한미 해병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8도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해병대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무적 DNA를 주고받았습니다. 한미가 연합돼서 함께 공동체로 형제와 존회를 나누면서 전 세계 어딜 가든 테러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이번 훈련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해병대는 최초 시행된 상륙 후 임무 수행 훈련을 심화시켜 무적 해병의 명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공군 창설의 주역 고 이근석 장군의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고 이근석 장군은 독립 이후 대한민국 초창기 항공부대 창설과 전력화를 도맡은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인 F-51D 전투기 10대를 미국으로부터 인수했으며 최초의 출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50년 출격 작전 중 적탄에 피격되자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적진에 돌진해 장렬히 사망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추모 행사에는 공군 군수사령관과 10일 전투비행단장, 공군 참전유공자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고 이근석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공군은 1951년 고 이근석 장군에게 태극 무궁훈장을 수여했고 1953년에는 사천기지에 장군의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이후 1962년 이근석 장군이 최후로 출격했던 대구기지로 동상을 이전해 매년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정면 충돌로 대북 추가 제재 진통이 예고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정민 중사가 전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한 목소리로 초강경 추가 제재를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대립각을 그었습니다. 특히 대북 군사 옵션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의 대북 교육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육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며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북 선제 타격을 비롯한 군사 옵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군사 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도 군사 수단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영내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 중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 이슈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새로운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고강도 대북 제재인 2270호와 2321호의 결의에 이은 초강력 제재 준비를 예고했습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핵 개발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제재로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에 헤일리 미국 대사는 만약 북한의 행동이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독자 제재 또한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가 양측의 격론 끝에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특히 한국이 처한 특별한 안보 환경에서 안정적인 방위 사업의 영위는 국가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핵심 기술과 정보를 주고받는 방산 교육에 있어서도 기술 보호와 수출입 통제는 방심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방산 선진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기술들을 우리가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수출하는 우리의 수출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들을 수출함에 있어 가지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기술을 보호해달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17사단이 지난 5일 다수의 전차와 화포를 활용한 예비군 동미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동원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던 예비군들은 대형 장비를 운용하며 전투 감각을